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 어디로 모셔야 하나 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치매 이야기를 쭉 나누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을 때 이 간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모시거나 요양원에서 모시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모시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어떤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이 형제 자매들끼리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의견 분란이 막 생기기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닥터가 또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또 요양병원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듣고 싶고 또 효라는 관점에서 보면 집에서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솔직한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솔직한 조언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모신다라고 했을 때 판단 기준은 이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당사자 기준은 어떨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은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뭐 신체적 기능도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녀로부터 독립해 있는 상태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을 많이 자녀가 하기도 하지만 뭐 우리 세대라고 표현하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모실까도 고민돼야 되지만 저는 20, 30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분명히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저는 그런 관점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 좀 고민이 좀 들어요.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오늘 띄워보고요. 저의 생각은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영어로 말하면 저. 20, 30년 후에 저. 그러면 답은 명확하거든요. 익숙한 공간에서 있는 게 최고죠.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최고죠. 그거는 집에 있는 게 최고라는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 제가 화장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제 물건들이 놓여 있는 위치, 뭐 그 다음에 뭐 세수를 해야 되는 곳, 뭐 전화기 등등 이런데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이 익숙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결국 돌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치매 환자분의 주된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모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럼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럼 그 누군가가 누가 되느냐? 있다면 집에서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지만 치매 환자분의 경제적 수준이 있다면 그러면 돌볼 사람을 충분한 뭐 고용을 해서 집에서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적지 않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마치 이제 자녀가 모시는 것이 의무라고 느끼고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 돌보는 것을 누가 하느냐면은 부부가 있다고 하면 남자가 하지 않고 여자가 하죠. 주로 이제 또 여성의 역할이 돌봄인 것처럼. 그렇다고 했을 때 돌봄의 그 어려움을 뭐 표현이 그렇지만 무보수로 도덕적 의무라는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뭐 각자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집안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게 그리고 당사자의 생각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그러니까 24시간 돌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정신행동심리장애 얘기할 때 정도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집에서 모시기 힘들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입니다. 네. 근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선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일단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요양원은 등급 없이 가기는 힘들어요. 아, 뿐만 아니라 등급 없이 갔을 때의 본인 부담도 엄청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요양 등급이 과연 시설급여, 요양 갔을 때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이걸 봐야 판단이 되겠죠. 네. 만약 요양 등급이 1, 2등급이 받으셨으면 요양원에 갔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최소가 돼요. 그러면 아마도 요양원이 먼저 선택하는 요인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양 등급은 요양원에만 해당이 되지 요양병원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 요양 보험은 요양원과 관련이 있는 거고, 예. 요양병원은 그냥 건강. 그렇죠. 보험만 일반 관련이 병원과 있죠. 똑같기 때문에 이거 기회 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어떤 분이 오시겠냐? 첫 번째 정신행동심리 증상이 심하신 분은 이걸 조절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조절이 외래 처방, 즉 특정한 약으로 조절해서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시는 분은 요양원에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럼 예를 들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경우에 일주일이면 문제 없는 날이 7일이면 베스겠지만 저는 사실은 약을 쓸 때 한 5일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이 별 문제 없이 지내신다면 좋다. 왜냐하면 이제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신 분은 요양원에 입소가서 지내실 수 있지만 만약 어떤 분의 경우에 이렇게 증상이 막 이렇게 널뛰기 하시거나 하신다.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일은 안정적이지만 그 이틀이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도 있어요. 가볍지가 않고. 이런 분들은 요양원에서도 돌보기가 힘들겠죠. 이런 분들은 결국 요양병원에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행동심리 증상의 중증도, 정도에 따라 다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매가 중증화되면은 신체 기능도 저하가 되잖아요. 네. 결국 이제 가장 최중증 치매가 되면 상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콧줄을 통해서 영양을 배우고 와상 상태라고 하는 누워만 계시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신체 상태가 됐을 때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폐렴, 폐혈증 같은 감염이 많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욕창이 자꾸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미 큰 욕창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꼭 요양병원에 계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원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경계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요양병원에서만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요양병원에 꼭 계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양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도 지내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시면 요양병원에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은 요양 등급을 받아야 요양원에 갈 수 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치매 증상이 있는데 요양 등급은 못 받았다. 1등급, 2등급. 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셔야겠네요. 요양원은 아니죠. 제일 첫 번째 선택은 집에서 모실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못 모신다고 했을 그렇죠. 때. 집에서 못 모신다고 했을 때 그때의 선택은 그러면 요양병원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요양 등급 1, 2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네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또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요양원에서 지내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치매 합병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욕창이 생기거나 폐렴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긴다. 이런 분들은 요양원에서 지내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을 받으셨는데 네. 이 치매로 인한 어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그럼 요양원에 못 있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오실 좋은 수밖에 거잖아요. 없죠. 네,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장기 요양 등급의 혜택은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받을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제일 현재 시스템에서 곤란하신 경우는 예를 들어 3, 4등급을 받았는데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가족들이 가장 이제 경제적 부담이 큰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없는 경우를 보면 네. 양쪽의 부담이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등급을 1, 2등급 받으면 요양원으로 갔을 때의 부담이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3, 4등급은 요양원으로 가도 어차피 혜택을 못 받고 요양병원 가도 혜택을 못 받고 네. 전액 가족 그 돌보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됐으면 고민 안 했겠죠. 그러니까 3, 4등급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일상생활 장애가 적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도 지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급이잖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러 조건에서 모실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경제적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 요양 등급 3, 4등급은 네. 시설에는 못 들어가시고 네. 제가 그 급여를 받아서 네. 뭐 방문 간호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목욕 관련한 뭐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상태가 이제 그렇게 부분적 24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걸로서 유지되는 상태시면은 고민 안 하실 텐데 이제 만약 여러 조건에서 등급은 3, 4등급이지만 집에서 지내기 어렵다고 가족들이 판단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네. 3, 4등급이라도 네.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아, 이런 네. 얘기가 그래서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유사한 경우에도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상황이 그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그 건강보험 그 보험공단 지도에 확인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 2등급은 당연히 시설급여가 되지만 3등급 중에서도 돌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인데 그 장기요양보험공단 보험 쪽에서 인정한 사유가 있어요. 네.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 사유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치매 걸리신 부모님 어디로 모셔야 하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치매 특집 마지막 시간인데 네. 그동안 방송 촬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없나요? 그러니까 점점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중에 이제 일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매 환자, 그다음 치매 환자의 가족, 그 치매 환자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방안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동안의 방송이 이제 뭐 치매 환자분의 가족, 그다음 치매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치매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